이동형 TV와 EJ의 콜라보 EJ 376회 시작합니다. 박수. 네,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둔 대로 스페셜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알겠지만은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상한 곳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뇨. 누추하고 남루하고 이상하다뇨. 냄새나고 무슨 냄? 지금 이제 냄새까지 전해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아주 은은한 예가체프 커피 향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들어오니까 좀 안 그래요. 그럼 커피는 제가 사오는데. 그래요. 오늘 예. 저희가 긴급하게 김성수 TV가 녹화하는 이곳으로 네. 녹화 장소를 옮긴 이유는 네. 아무래도 저 조중 똥파리들이 네. YTN 앞에서 뻗치기 하면서 귀찮게 할까봐. 그렇지. 왜냐면 예고를 했거든. 그렇지. 오늘 황희석 변호사하고 우리 제보자 X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인간들이. 그러면서 기사에 대고는 잠적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터트리고 잠적했느냐. 그렇지. 뭐 이렇게. 뭘 잠적해? 여기서 있는데 끝나고 소주 한 잔도 같이 할 건데 잠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지들도 전화 걸어가지고 좀 인터뷰 좀 제발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서 잠적했대. 그 잠적은 네. 동재가 했지. 그렇죠. 잠적은 걔가 했어 지금. 전화기 꺼놓고 잠수 탔지. 걔가 어디로 유학 간다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갑작스럽게 유학을. 자기가 4월달에 유학을 가는데 그 전에 이거 그렇죠. 좀 취재를 해서 터뜨렸으면 좋겠다. 야. 총선 끝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일본으로. 근데 일본에서 하필이면 또 일본이야.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밀항을 하려고 야, 하나? 뭔가 그러면 큰 그림이 있었네. 그렇죠. 사세가와 재단인가? 예, 오늘 그래서 예. 우리 제보자 X와 또 황희석 후보 그리고 이제 김성수 평론가는 원래 지금 조대진 변호사랑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차 꽉 막혀서 늦는답니다. 예. 강변북로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예.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라서. 조대진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애초에 그냥 섭외를 해주시지 아예. 예. 예, 참. 그 생각을 못했네. 어쩜 이렇게 얄미운지. 예. 하여튼 저희가 대여료는 후하게 쳐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제보자 X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때 뵙고. 오랜만이에요. 예. 뭐 별일 없으셨죠? 뭐 좀 바빴죠. 그래 그 중간에도. 그래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이따가 하기로 하고 또 말씀 도와줄 분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8번 황희석 전 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6일 남습니다. 그리고 네. 사전 투표는 이제 뭐 3, 4일밖에 안 남는. 네. 이틀. 10일부터 이틀이 아니라 이게 나가면 그 다음 날. 다음 날부터네. 네, 그 다음 날. 10일부터죠.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는 열린민주의 어떤 돌풍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사전선거 본투표로 이어질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거대 정당들도 있지만 조직이 있죠. 근데 이제 비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국민들 마음들이 조금씩 읽히고 있고요. 예. 또 바로 이렇게 표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 지지율로 나온 걸 보면 그보다 더 많이 나오지 예.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보자께서 처음에 이런 이 자료를 들고 MBC하고 황희석 후보한테 줬는데 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희석 전 단장을 콕 집어서 여기다가 제보를 하게 된 겁니까? 아무튼 이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나섰을 때 어쨌든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뉴스타파 팀하고도 자료는 공유를 했었는데 뉴스타파 팀은 아마 이석간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또 죄사검사 나간 이후에 여러 탐사보도 매체들로 이 기업 관련 범죄들 제보가 들어오면 예. 그 매체들에서 이렇게 분석 요구를 해요. 제가 검찰에 다니면서 했던 예. 그런 일 중에 하나가 PD수첩 팀에서도 들어와서
같이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어쨌든 PD수첩에다가 이 자료를 줬어요. 그때는 이 자료가 다 완성되진 않았을 자료인데 근데 그 뉴스데스크에 그 장인수 기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그 PD수첩의 그 김 PD 분이 믿을 만한 친구다. 같이 가도 좋다. 싸울 수 있다라고 해서 글로 건네줬고요. 그래서 뉴스데스크에 진행한 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은 방송대로 싸우지만 또 이게 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같이 싸워줄 사람이 또 끝까지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면 최강욱 황희석 나오는데 최강욱은 후배뻘이라 부탁하기 좀 그렇고 예. 그리고 그럼 또 황희석이 또 이렇게 보면 황희석 후보가 이렇게 보면 제 과라 그래서 제가 황희석 후보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여의도 당사를 가서 내가 전달을 했어요. 그 자료를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데스크에서 나오는 그날 바로 또 성명서가 열린민주당이 제일 먼저 앞에서 내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만나서 이런 내용을 저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실제로 이제 검찰하고 언론이 작년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뭔가 서로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낌새는 갖고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이 드러나는 건 진짜 충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위 뭐 출마 선언 비슷하게 할 때도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검찰 쿠데타다라고 제가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그런 거고요. 그렇죠. 한민식 총리에 대해서도 좀 나오겠지만 점차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똑같은 기획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라든지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은 항상 적대적이었고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동맹을 형성을 하고 있고 호시탐탐 이걸 뒤엎기 위한 공작을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사태를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뭔가 또 모종의 작품을 꾸미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딱 상황이 드러나니까 제가 정말로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희석 후보한테 궁금한 거는 또 검찰에 빨대가 많이 있잖아요. 있으신가요? 아이,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여기서 지금 검찰 빨대 없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 나도 전화 한 통이면 다 알아. 근데 지금 검찰 내 규류가 어떻냐, 또 네, 검찰총장의 움직임, 네. 또 벌써 이프레스에 사퇴란 글이 올라왔고, 네. 또 검찰총장이 이것 관련해서 감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웃기고 있나고 감찰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야. 그래서 맞아요. 검찰 규류가 어떤지는 조금 있다가 네. 궁금하죠? 네, 아, 조금 굉장히 있다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 여쭤보라고. 일단 언론에서 SNS도 다 끊고 도망갔다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기사 쓸 때 나랑 연락해서 나오기로 했거든. 그때 MBC에 있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이게 중앙일보에서 또 잠적했다 이렇게 썼죠. 네, 그랬죠. 또 기자랑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통화했어요. 그-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그 내용 예. 기자랑 어떤 식으로 통화했는지 좀 들려주시면. 아니 통화를 하면서도 잠적했다고 써? 여보세요? 예,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인데요. 예. 중앙일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저요? 예, 예. 저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근데 뭐 연락 두절, 잠적 이런 기사를 왜 쓰나요?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저 혼자 그런 취재한 게 아니고 예. 이제 다른 그런 취재 내용하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낸 저는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예. 잠적할 일도 없고, 예. 뭐 그런데 제가 이 뭐 친일했던 언론이나 예. 재벌 빨아주는 언론하고는 통화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제가 예. 도피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좀 내려주시고요. 예.
적어도 예. 기자라면요. 예. 모르겠어요. 그런 언론사들이 어떻게 기자 교육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사건의 실체를 보고 하셔야지. 예. 뭐죠?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메시지의 방어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치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 앞으로도 전화는 받기 싫어요. 지금 그 언론사에서 나오면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화하지 마세요. 뭐를 하면은 받아보신다고요? 그런 언론사에서 나오시면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아본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은 그럼 혹시 어디쯤에 계세요? 사실 저는 왜요? 기회 되면은 한번 뵙고 싶은데. 왜요? 위치 추적까지 하시려고 그러나요? 저 지금 뭘 MBC에 위치 추적을 있는데요. 해요? 어디 계신다고요? MBC에 있어요. MBC에 계신다고요? 아니 뭐 그럼 당연히 잠적인가요? 이런 걸 취재하려면은 관련 그 핵심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한- 그것도 예. 언론 같은 사람한테 제가 인터뷰를 하지 제가 아는 친일 언론이나 재벌을 비호하는 언론사하고는 그 구성원들도 저는 다 똑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했어요.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시원하시게 질러 주셨네요. 예. 속 시원하게 마무리를 해주셨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화를 그냥 받기 싫어서 안 받았는데 전화 몇 번 돌리다가 전화 안 된다고 잠적.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친구들은 전화도 안 하고 잠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받아 쓰고. 예. 받아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이분이 잠적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다른 곳에 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나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잠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아봐도 지금 어디 간지 모르는데 잠적이라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에도 나오는데 뭐 저희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이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까 예. 도저히 이걸로는 자기들이 방어가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더니 메신저 무슨 뭐 전가 있는 사람이다, 뭐 친여 성향이다,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뭐 다 이런 걸로 몰고 가요. 근데 조중동이 똑같이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본인의 발언, 의견 이것을 제시했다면은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채널 A 기자가 이 제보자에게 예. 실제 발언한 그것을 그 내용을 녹음한 게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채널 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예. 이 객관적 물증이기 때문에 그 예. 내용 자체를 뭐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먼저 채널A의 이동재가 그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한테 편지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채널A에서는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명을 했죠. 그건 사실관계 그럼 아닌 거고. 예, 그건 뭐 MBC 보도에서도 발로 명백하게 나온 나왔죠. 것이고. 그렇죠. 그럼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저런 이유로 편지 보내는데 어쨌든 유시민의 이름을 들려달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유시민 장관은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청와대 친여 정치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루돼 있다. 그렇게만 해주면은 말만 해줘라.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연루돼 있다고 확신하고 접근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연루돼 있다는 얘기를? 모르겠어요. 그 검사하고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면 검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가서 들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뭐 한동훈이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예, 예. 그러면은 채널A 기자가 그 이철 대표랑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제보자님하고 만난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그 설명 전에 가 이제. 네, 대진이 왔습니다. 야 진짜. 예 광고를 읽고. 광고 대진이가 읽으면 돼. 알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네. 후보님 들어오십시오. 예. 바로 쫓겨나가네. 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번호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보는 상처만 갈까요? 아니, 어떻게 압니까? 또 앞에 쑥 나가면 또 좋을지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대진 후보 네. 나왔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도움 주시고요. 네, 좀 감사합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채널A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채널A 기자가 2월 17일경에 이철 대표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거의 이제 반복되는 수준으로. 그 세 통 정도 보냈을 때, 첫 편지가 왔을 때 저한테 전달이 됐고,
그리고 보니까 뭐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구속된 경험으로 봐서는 좀 좀 돈이 많겠다고 싶은 재소자한테 그런 작업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기자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걸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세 번째 정도 왔을 때 이철 대표가 먼저 만나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철 대표한테 제가 한번 만나볼게라고 통보를 하고 연락을 했어요. 저는 처음 연락을 할 때 정말 기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자 입장에 이런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을까? 그래서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돈이라든가? 예, 네. 그래서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뭐 기자 자기가 기자라고 명함을 주니까 뭐 그래요. 근데 처음 만남부터 본인이 의도를 얘기를 해요. 난 윤석열 측근하고 네트워크가 된다. 그리고 또 대단한 사람. 그리고 나만큼 언론사에서 나만큼 윤석열 그 검찰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사람이 없다. 자기는 검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유시민 관련돼 가지고 그 돈 준 걸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 뭐 그런 식이었어요.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뭐 징역 20년, 30년 더 산다. 이철 대표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철 대표가 죽는다. 부인 구속된다. 뭐 수갑차는 액션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굳이 뭐 저 사람의 의도를 제가 물을 필요가 없이 본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듣고 이철 대표를 좀 빙의해서 그럼 좀 도와줘라. 어떻게 뭐 어떤 우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끌어 나가죠.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이철 있나? 대표한테 보낸 뒤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만나고 네 번째 편지를 또 보내고. 네 번째 편지를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서 반복해서 보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편지 4개 그다음에 제보자 만나서 하는 내용은 다 한결같네요. 그러면 유시민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구워 삶으리.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가족까지 협박하면서. 돈도 다 뺏길 거고, 네. 그다음에 가족 부인 뭐 구속될 거고, 거다. 당신도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른다, 뭐 못 나올지 모른다, 뭐 70이 나오나 80이 나오나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이네요, 신. 그러면서 날짜를 3월 말 4월 초를 언급했다고 하면 100% 그러면 총선 전에 뭘 달라는 거잖아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이제 아마 제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친구가 각 중간중간에 아마 그 친구 본인도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녹음을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편집해서 쓰려고 그랬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정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는 3말 4초다라고 얘기를 되풀이해서 하죠. 산물사초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4월 중순에 4월이면 유학을 간다 일본으로. 총선 끝나고 간다고. 동경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4월달에 휴학을 갈 건지 뭐 말 건지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핑계가 아니었겠는가. 총선과의 관련이 없다는 걸 좀 소위 뺑기를 치는 거죠. 뺑기라는 말을 쓰면 되나? 예, 괜찮습니다. 예. 거기 그러면 이동재가 나는 윤석열의 최측근과 커넥션이 있다. 언급할 때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통화 중에는 등장해요. 통화 중에? 통화 중에는 예. 이제 그쪽에는 뭐 측근 검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통화할 때 그 한동훈 검사장님이시니까 얘기하니까 부인하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치보죠. 그리고 이거 뭐야? 한칸 띄워보면 한칸 띄워보면은 윤석열 최측근을 하면은 떠오르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만남 과정이 이제 세 번 만났는데 2번은 같은 장소의 커피숍에서 만났고 한 번은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그 과정에서 한 2-3번 만남을 거부해요.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계속 만나자고요. 왜 그러냐면 저 친구들은 3말 4초에 필요하잖아요. 시기가 딱 그러니까 다급한 건 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면서 우리 회사 간부랑 같이 나가겠다라고도 얘기하고 녹취록을 보여주겠다. 자기네들이 얼만큼 검찰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또 마지막에는 녹취록 들려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나갔으면 녹취 파일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만하자라고 제보자가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계속해서 이게 다 몸이 달아가지고 막 접근해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수 언론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권하고 친한 제보자가 이철 대표한테 자신이 접근해가지고 대리인 행세를 했다 이렇게 쓰고 자빠졌어. 진정성 뭐 이런. 근데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동재를 시켜서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게 하고 그 편지를 이철 대표한테 받아서 다시 내가 이동재한테 접근했던 이런 건데 뭐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진행되네요. 이렇게 재밌었을 때는 광고를 해야죠. 네, 광고. 제가 어떤 광고를 자, 할까요? 이거 코어 읽어주세요. 네. 예. 광고하러 왔습니다. 예. 첫 번째 광고는 면역력과 활력을 한 번에 10차 완판된 코업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10차 완판을 이뤄냈고요. 이에 보답구자 4월 6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100여 분께 코업 10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업 홈페이지 혹은 1800-195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하루에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면역과 활력을 한 번에 챙겨드립니다. 2+1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초 완판된 코어 활력과 면역을 한꺼번에 하루에 900원으로 즐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는 코코메디입니다. 남성 성기능의 혁명. 코코메디. 별표 쳐놔야 예. 성기 동맥 혈류 충전을 통해서 음경 및 해면체 등 성기 내 혈액 유입 장애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남성 성기능 문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코코메디는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1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해온 제품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편리하고 단계적인 순환 개선으로 남성의 전립선 및 성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코메디.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셔서 상담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후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광고 한번 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았나요? 완전 머리. 아 그때 머리였나? 네. 이게 최강욱 후보 나왔을 때 이거 했구나. 그래요? 나 처음 봐 이거. 이게 기기구나. 예, 과연 그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 아니야. 하여튼 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 보시고요. 마지막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 고객 편에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마이보험 체크 광고였습니다. 정직한 보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보험 상담업체 마이보험 체크. 특정한 한 보험회사에서 속한 게 아니고 30여 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보험 상품을 전달하는, 구성해서 또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입니다. 기존 보험들을 분석해서 잘 가입된 건 챙겨놓고 부족한 건 채워주는,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더 높이는 보험 전문가들의 서비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당신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이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 다시 우리 이야기 돌아가기 전에 저 광고 교체할 테니까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그 지부장께서는 그 이철 전 대표하고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관계? 저희 동갑이에요.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더 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은 그렇게 넓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이철 대표가 편지를 받고 제보자한테 연락한 거예요? 이런 편지 그렇죠. 왔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생각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뒤에 재밌는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그때 광고 소개하고 하기로 하고. 자 이제 궁금한 거 아까 검찰 내 지금 네네. 움직임이랄까요? 네네. 일단 뭐 수사관이긴 합니다만은 이 프레스 글을 썼고 거기 또 이문정 검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네, 댓글도 달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조금 위기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 예를 들어 한동훈이 아니어도 다른 검사여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한동훈이면 더 큰 문제가 될 네. 거고 그래서 지금 핀치에 몰렸는데 이거 그럼 당연히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만일 총선이 끝나면은 검찰 수술 안 하면 그 법무부에서 감찰할 테고 네. 안 하면은 뭐 또 공수처에서 할 테고 만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 총장이 감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이거는 리더십 붕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검찰 내 움직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미 사실은 뭐 겉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 1월달 인사 이후로 1월달 고위직하고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를 했었죠. 그 이후로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은 리더십은 사실은 거의 뭐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는 본인 측근들하고를 지키기 위한 뭐 작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최근 이제 나왔죠.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라고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좀 소위 말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 반대의 의사를 표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날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냈어요. 예. 명목은 병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 물론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뭐 어떤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아무튼 월요일 화요일 휴가를 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고 더군다나 다음 주가 총선이라는 큰 나라의 큰일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고위공직자들 휴가를 안 갑니다. 그렇죠. 눈치 보이. 눈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법무부의 국장에 있었다 제가 휴가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뭐 사실 선거하고 인권구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만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간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고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의심을 하는 와중에 오늘 오전 11시경에 약간 지각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출근을 했고 1시간 정도 일을 보다가 다시 또 오후에 반차 휴가를 내고 내일까지 휴가를 내고 또 갔다는 거죠. 스스로 느끼고 있겠네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내일 또 한동훈이라는 그분께서도 휴가를 냈다라고 그래요. 뭐 이상하죠. 만나나? 이게 이제 어제 그 제가 확보한 거로는 모 검찰청의 서기관 검찰수사관이죠. 검찰수사관이 이제 검사 직무 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통 아주 일상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식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 대리가 검사가 아닌 사람이 직무 대리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장문에 글을 올렸죠. 왜 검사들은 안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검찰 일반직들,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인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보다는 대검의 사무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인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사무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을 막 털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내부에서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조직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신다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아마 곧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들 내부에서 아마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하나의 또 정치적으로 본인의 그 행보라든지 신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여지도 있다. 내가 탄압받았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거죠. 그러면서 뭐 정부가 나를 탄압했고 내가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요. 하여튼 윤석열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저 한동훈이 아니어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언론과 짜고 치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네. 여기 문제가 된 녹취록 일부입니다. 검사가 그래요. 누군지는 몰라요. 현재까지. 저는 뭐 제가 들은 내용은 아니까. 그건 나중에 저만 아는 거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니 그런데 그 한동훈이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동재 핸드폰 까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요. 아니면 윤석열이가 그냥 검사들 모아놓고 야 한동훈이 아니라니까 이동재랑 통화네 누구냐? 밝혀내. 하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죠. 1시간이면 나오죠. 1시간. 몰라 10분이면 돼.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데 이 녹취록 일부 이제 황희석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죠. 검사가 만나봐. 쟤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훨씬 낫지 사업 절차는. 그래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자하고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요. 이동재 기자가 이제 그 유시민 씨 등에 대한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자기 노트북에 있는 녹취록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그 기록을 제가 녹음을 해야 되니까 이동재 옆에 기자를 옆에 놓고 제가 읽어요. 읽어서 이게 녹음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누가 지어내거나 근데 그 정황이 다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정황이. 그래서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컴퓨터에 녹취록을 이렇게 풀어서 해놨고 예. 그걸 제보자님께서 읽으셨나? 읽어야지. 내가 녹음해야 되니까. 뭐 눈으로 찍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몰라. 없는데? 이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하여튼 큰 문제인데 최경환 이야기는 중간에 왜 나온 겁니까? 그 내용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많아요. 여기에요? 아니 그 전체 녹취록에도. 근데 최경환 씨. 잠깐 그럼 그 충격적인 하나만 풀어줘봐요. 뭐 MBC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거죠. 그럼 그 파일을 갖게 되면 대검 범죄정보과 누구누구 수석을 찾아가. 그 검사가 믿을 만한 친구야. 그러면 거기서 아마 남부나 이런 쪽으로 내려보낼 거야. 그렇게 구성을 해야 이게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나오죠. 뒤에 김선수 평론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효과음 좋았어. 아니 이 정도면 완전히 양아치 조직이지. 이게 무슨 범죄지 범죄. 이건 범죄예요. 조폭 집단이지. 이건 검사가 아니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가기관이야.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면 타고내. 그러면 꽤 높네 이 사람이. 그렇지. 하부 검사가 아니 하부 조직에 있는 검사가 아니네. 이게 평검사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대검에 있는 검사장이라면 나한테 갖고 와 그랬겠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검 범죄정보과 누구누구 수석을 찾아가라고 했겠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마 그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 제주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 그래요. 아까 그 윤석열 총장이랑 한동훈 검사가 휴가 기간이 겹친다니까 어디 모처에 만나서 대책 회의 차 한잔 했을 수도 있죠. 차 한잔 그래요. 아직 하지 않고 내일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내일 차 한잔. 그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최경환 이야기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등장합니까? 제가 이 대표한테 이제 이 대표도 그 신라젠이라는 사업을 하는 초창기에 2014년도 당시에 현재 경영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최경환과 그 측근들이 65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그 이동재 기자가 그 여야 누구냐라고 얘기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죠. 최경환 씨도 들어있다는데 해도 이렇게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이동재 씨는 뭐 그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유시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더 조금 아마 지금 채널A나 뭐 조중동에서 MBC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MBC가 의도적이었다면 그 뒤에 있는 녹취록도 다 공개했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녹취록도 좀 더 충격적이에요. 그 한동훈 검사장 말고
제가 다른 검사장, 다른 윤석열 측근이라는 검사장에 대해서 실제 또 그 측근, 윤석열 측근의 형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그 사람이 이철 대표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이동재 기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빼고 가자. 그래서 만약에 아마 황 변호사님도 들어보셔서 아는데 노골적으로 그건 빼고 가자. 부담스러운 거야. 그쪽도 또 검사들 식구니까. 윤석열 측근들은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누가요? 거기가 채널 A가 그쪽을 빼고 가려고 그러고 보니까 원팀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팀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대윤 소윤의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었을 테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건 좀 빼자. 근데 아마 그 유시민 얘기를 했으면은 최경환에서 같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은 유시민이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서 실제 이동재 기자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무 한쪽에 사이드로 밀리면 유시민 쪽만 치면 부담스러우면 최경환한테 끼워놓자. 뭐 어차피 최경환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끈떨어진 거니까 그 정도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 채널 A와 윤석열 측근 검사의 계획대로 4월 초쯤에 까졌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거 끝난 거지 뭐 사실은. 그렇죠. 온 종편과 조중동에서 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들어가고 압수수색 유시민 유시민 이렇게 돈 받았다 그러면 일단 저 미래통합당에서 고발 들어갑니다. 그럼 고발 들어왔으니까 검찰이 우리 압수수색. 야 끔찍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맞아. 여러분들 2개만 더 하면 돼요. 광고 듣고 와서 맞아. 알겠습니다. 자, 글루타셀 갑시다. 글루타셀 네 번째 광고입니다.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인데요. 그동안 EJ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온 제품입니다.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이라고 하죠.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안해지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한번 관리해 보시기 바라고 있고요.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신부까지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긁지 말고 이제는 뿌리십시오. 글루타셀. 예, 마지막 광고는 바를수록 매끄럽고 환한 얼굴, 당신을 더 멋지게 만들어드릴 헤이브로 벤츠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헤이브로가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을 감각적으로 만들어드릴 정말 특별한 미술 작품을 무료로 드린다고 하네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 격렬하게 질주하는 자동차들과 레이싱 장면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진 멋진 그림을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멋진 작품들이 고급 액자에 담겨 헤이브로 제품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찾아갑니다. 헤이브로가 브로들의 특별한 라이프를 위해 준비한 선물, 특별한 작품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헤이브로 로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뭐 탁한 소리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금 녹음실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TV 이제 YTN이랑 완전 달라요. 미치겠어요. 참고로 월세가 10배 차이 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이야기로 가서 뭐 내가 내 말에 거짓이 하나도 있습니까 지금? 자, 의혹을 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동자가 나와야죠. 저렇게 잠적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채널 A 차원에서 잡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나 방치하고 있다고 아니면 야 도망가 있어 선거 끝날 때까지 뭐 이런 건 아닐까. 맞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지금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게 가장 큰 심증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마 그 녹음 파일, 소위 말해서 그 모 검사라는 사람과 채널 A 기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숨기기 위해서, 뭐 또는 없애기 위해서 아마 뭐 혈안일 거고요. 네가 오직? 제 생각이 보통 이렇거든요. 녹음 파일을 핸드폰 이런 중요한 사안은 자기 녹취록까지 만들었잖아요. 절대 한 군데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휴대전화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이게 뭐 본인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없앨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뚝 나타났어. 자, 휴대폰 주세요 할 때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냄새 나는 거잖아. 당연하죠. 장난치다 이게. 제가 볼 때 이미 휴대전화는 기존 것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한강물에 버렸어? 네. 네. 새 걸로 요즘에 한강물에도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쫙 뭐지 우리 긁어가지고. 금속 탐지기처럼 쫙 하면 수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걸 따로 아마 처분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동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채널 A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자체 조사를 하려면 이동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사라졌는데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하든 뭘 하든 제일 빨리 밝힐 수 있는 검찰이에요. 근데 지금 손 놓고 MBC나 채널A 보고 자료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까면 되는데. 혹시 우리 황 변호사님이나 제보자한테도 자료 달라고 검찰에 연락 왔습니까 혹시? 아직 연락은 안 왔고요. 아직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 쪽으로는 왔어요. 저한테는 뭐 연락을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감찰 쪽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그 소위 말해 그 모 검사라는 사람의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할 거고 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루트로든지 자료 요구는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액션으로 감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때 되면은 그러면 저도 협조하려고. 네? 그렇지. 추미애 장관 일단 검찰은 네. 당사자잖아요. 네. 그래서 채널A나 검찰이나 저는 당사자인데 당사자한테 조사를 한다고 요구를 한다는 거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적어도 3자적 입장에 있는 법무부 정도에서 감찰을 한다 그러면 가서 해야죠. 자 일단 우리 제보자는 검찰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해서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죠. 오랫동안 느꼈죠. 예. 이거 어떻게 검찰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열린민주당에서 공약으로 검찰개혁 뭐 내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쉽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저 사람들은 늘 그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네들의 권력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바뀐다고 저들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지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바뀌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검사들이 보인 반응이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제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얼굴만 바뀐 거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들 실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도된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인데 근데 엄밀하게 이게 이루어져 왔죠. 재벌들하고 언론들하고 이렇게 혈탕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들 권한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건데 작년부터 사실 새 정부 들어서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이제 해왔고요. 저도 그 일원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번번이 태클들이 들어왔었죠. 법무부 안에도 검사들이 쫙 관려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일선에서 사사건건 태업을 하고 반항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박상기 장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 이 상태에서 조금씩 줄어들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반항은 제가 몸으로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 안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사실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사실 그게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죠.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법안은 조국 전 장관의 희생이 컸다라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약간 저는 큰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변곡점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더 이제 여세를 몰아서 더 추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이 상태에 다시 이 사람들은 반항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자기 권한을 복원시키기 위한 작전을 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2의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또다시 복원할 것이다. 예. 그게 시도가 바로 이번 그 쿠데타 시도였던 거죠. 채널 A하고 모 검사. 그러니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검찰과 채널 A 언론의 어떤 유착관계 협잡을 통해서 쿠데타 시도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2의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번에는 저는 21대 국회 만들어지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국민들한테 피곤한 일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또 검찰개혁 가지고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검찰들이 재벌들하고 언론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게 MB 때 그 MBC 피수첩 집어넣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다가 미네르바는 빵까지 살았어. 그게 뭔 죄야 도대체. 인터넷에 쓴 게 뭐? 그 작전 짜가지고 KBS 사장 그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다 무죄 나고요. 다 복직도 되거든요. 그러나 뭐 사실은 꼼짝없잖아요. 환경운동 하는 최열 이사장. 그렇죠. 처음에 횡령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 다 기각나니까 이번에 알선수로 쓱 바꿔가지고 그리고 저 최열 대표랑 친한 사람한테 증언 압박하고 이렇게 진술하라 아니면 니네 다섯 살 난다고. 이런 인간들이에요. 아마 총선이 끝나면 뉴스타파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내보내면 지금 아마 또 무슨 총선 개입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 검찰들이 해왔던 일들이. 정말 싹 바꿔야 돼요. 네,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 A 관련 것 해가지고 더 하실 말 있습니까? 안 나온 것 혹시 이게 MBC나 다른 쪽에서 안 나온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나중에 뭐 제 2탄, 3탄이 등장합니까? 아마 MBC 측에서 그 채널 A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부인을 하거나 또 채널 A가 자기가 윗선에 관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만약에 반박이 올 경우에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MBC 쪽에서. 왜냐면 내가 딱 질문 드리니까 우리 황희석 후보가 씩 웃었어. 다 갖고 끊어버리는 씩 웃었다는 거 여러분 카메라에 싹 보세요. 씩 웃었어. 돌려서 봐봐. 씩 웃었어. 그러니까 저쪽 채널 A나 그쪽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MBC 보도가 나와서 바로 그쪽에서 반박을 한 게 제보자가 먼저 접근했다라는 식으로 했겠죠. 이렇게 반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거의 5곡지 분량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조용해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저는 이 채널A 기자를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과정을 이 자료를 저 혼자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나중에 말썽이 생길까봐 그때 이제 MBC 뉴스데스크 팀을 와서 좀 같이 봐달라라고 해서 이 과정을 촬영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왜곡도 없었고요. 또 채널A가 반박하는 게 자기네들이 보도 윤리가 뭐 안 맞을 것 같아서 자기네가 끊었다고 하잖아요. 황희석 변호사님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단절한 건 제가 단절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접촉하지 말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대응이 와도 MBC나 저나 또 황희석 변호사나 그냥 자료로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큰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처음 시작 보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되거든요. 박근혜 탄핵 올라가 봐요. 정우도 도박해서 박근혜 탄핵까지 간 거야 결국은. 그렇잖아. 애국자야 그 사람. 예. 질문 있어요? 혹시 아닙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더 할 말 없으면 마치고. 자 저희 방송에 지금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주진영, 황희석, 최강욱, 김진애, 정봉주, 손혜원, 김성희 다 나왔는데 조대진만 안 나왔었어.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선거운동도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예.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 받으면 당근되잖아. 30%는 그렇죠. 30%. 진짜 잔인하다 진짜. 정말. 아니 가능해요. 이 목표가 35%야. 수문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그쪽에서 공격하는 게 열린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이 사건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이 사건에 처음 진행을 할 때는 열린민주당이 창당도 안 돼 있을 그러니까. 때요. 존재도 안 했어요. 야, 그리고 이제 모르지. 우리 제보자님이 김어준이랑 엄청 친해. 김어준 열린민주 엄청 싫어하거든. 자식들이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어 이 기운이. 더불어시민당이랑 친한데 자식. 알고 떠들어야지 지금 말이야. 30%? 네, 3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0%? 하여튼 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아,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대신 물어주세요. 예. 미통당은 관련 없을까요 여기? 미래통합당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전 과정을 추측해 보는데요. 저들이 왜 산말사초라고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채널A 기자가 그냥 단지 특종만을 바랬다면 기간을 둘 필요가 없죠. 더 깊게 파야 됐을 거고 검찰 역시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산말사초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산말사초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미통당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이게 깊어졌으면 황 변호사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깊어졌으면 거기까지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거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제가 이게 그쪽에서 눈치를 챈 듯해서 제가 잘라서 그런 거지. 아무튼 이 사건의 가장 수혜자는 만약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의 의도대로 보도가 나가고 유시민 작가가 포토라인에 쓰고 여러 군데 또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는 이 장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정치 세력은 위통당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채널A의 이동재는 지금 제보자님이 그 제보자 X인지를 전혀 모르고 만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검사에서 제 목소리가 예. 나갔잖아요. 예.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좀 처음 만날 때 끝부분에 사인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뉴스타파의 시그니처 멘트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영희 교수가 하는 게 있죠. 네. 애국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이동재 기자한테 헤어지기 직전에 애국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 멘트를 했어요. 혹시 뉴스타파 절대 눈치 못 채지. 아이. 근데 그 이동재 기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구나. 뭘 주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EJ 같은 거 보라 말이야. 종편 맨날 보고 있으니까 못 알아채지. 답답하네. 마지막에 우리 한번서 한번 하실래요? 지금 단계가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일이 이제 제보자의 제보로 밝혀지고 방송에서 보도되고 뉴스 아직 그 채널 A에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면 안에 가라앉았죠. 근데 이제 다음 단계에 지금 이제 신호가 감찰로 넘어온 거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겠다. 법무부에서 그 전에 며칠 전에 감찰을 다시 지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고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이제 나온 상황이고 이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서 그 다음 단계가 아마 또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거라 보이지고요. 이게 이제 4월 총선 전에 모든 게 다 끝날 사안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아까 제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타파에서 따로 또 준비하고 있는 이 검찰들의 여러 가지 폐악질 이 부분과 결합이 되어서 검찰개혁의 큰 어떤 주제로 계속 다뤄질 거기 때문에 저희들 좀 느긋하게 좀 가고 싶고요. 한편에서는 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절대 MBC에 앞서서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후에 조금씩 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이 사건을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는 술 한잔 하러. 저 EJ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이 작가가 술 한잔 사면 나온다 그랬어. 잠적한 분과 오늘 내가 술 한잔 먹었어. 여러분 저희는 또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MBC가 보도하기 조금 전에 나한테 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출연하신 황희석 후보님, 조대진 후보님, 이제는 후보님이라 해야죠. 그냥 대신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느 시간 되신 우리 제보자 X님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